오늘 이른 아침 사우스루프에 주차된 차량 최소 20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져 시카고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낙마할 수 있다고 보는 유권자가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사건 4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시카고 콜롬비아 대학 김광우 총장이 7월 1일자로 총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한국 기독교 1세대 찬양 사역자들인 최미, 최명자, 손영진, 송정미 사모가 함께 찬양하는 더 디바스가 오는 3월 17일 주일 놀스브룩에 소재한 레이비 언약교회에서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더 디바스 멤버들이 시카고에 찬양을 사모하는 모든 KBS 청취자들에게 초청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야권 정치인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 중 발생한 총격 사건은 테러나 계획 범행이 아닌 개인 간 다툼이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부자 국가들의 순위가 2023년 말에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시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총격 감지 기술 샷스포터 폐기를 최종 결정했죠. 시 당국이 최근 계약 종료를 공식 발표했지만 이후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타깃이 일상적인 기본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새로운 사내 브랜드 Dealworthy를 새로 출시했습니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대상 품목은 약 400개에 달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기독교 1세대 찬양 사역자들인 최미, 최명자, 손영진, 송정미 사모가 함께 찬양하는 더 디바스가 오는 3월 17일 주일 놀스브룩에 소재한 레이비 언약교회에서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 콘서트는 더 디바스가 가는 첫 미주 투어로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당시 사랑을 받았던 여러 추억의 찬양들을 원곡자들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The 디바스 멤버 중 최명자, 최미, 송정미 사모가 시카고의 찬양을 사모하는 모든 KBS 청취자들에게 초청의 인사말을 전했는데요. 시카고에 연고를 둔 최명자 사모는 뜨거운 영성의 복음 전도자로 감사 찬송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가서 제자 삼으라, 왜 날 사랑하나,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등으로 유명하죠. 그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위해 늘 힐링의 노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최명자입니다. 3월 17일 레이크뷰 언약교에서 열리는 디바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하려고요. 최미, 최명자, 손영진, 송정미, 낮에네처럼 밤엔 달처럼, 날고 나신 주 감사, 사랑의 종소리, 축복성 이런 노래들의 원곡자이지요. 이들이 시카고를 찾아옵니다. 이민자의 고단한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며 이 땅을 지켜왔던 시카고의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찬양사역 40년의 엑기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의 자리에서 깊은 신과 마음의 부흥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섬세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의 담비 같은 찬양의 소유자, 사랑의 종소리 손영진 사모, 그리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등 뒤에서로 유명한 최미 사모는 여성을 위한 치유와 또 회복 사역에 전념하며 하나님 찬양에 힘쓰고 있죠. 안녕하세요. 찬양 사역자 최미입니다. 이번 3월에 4명의 여성 사역자들이 더 디바스 콘서트 교회 언니로 시카고 지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더 새롭게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레고 떨리는데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3월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꼭 3월에 뵈어요. 샬롬. 이 시대에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축복송의 송정미 사모는 오직 주만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기름 부으심으로 유명하죠. 디아스포라 가운데 시카고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송정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최명자, 손영진 선배님들과 함께 더 디바 콘서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바로 손자, 손녀부터 시작해서요, 젊은 세대, 그리고 또 목사님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생각나시는 그분들 꼭 모시고 3월 17일 렉뷰 언약교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부흥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함께 뵙겠습니다. The Divas는 미주 투어를 앞두고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노래를 통해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하고 더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로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4명의 여성 사역자들이 The Divas 콘서트로 내달 시카고를 찾습니다. 3월 17일 주일 오후 5시 노스브룩에 소재한 렉비 언약교회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모든 관객과 찬양으로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The Divas.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이나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이나 시카고의 많은 동포들이 이들이 선사하는 울림과 감동을 부디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The Divas의 미주 투어는 시카고를 비롯해 뉴욕과 뉴저지, 달라스, 애틀란타 등 총 5개 도시에서 이뤄지는데요. 시카고 콘서트 주체는 여호수아 기도운동 JPM이 맞습니다. 2024 The Divas의 첫 미주 투어 찬양 콘서트의 주제는 오늘 더 은혜입니다. 티켓 예매처는 생명의 말씀사 847-296-3160, KBS 기독교 방송국 847-583-0191, 콘서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847-204-7862로 연락하면 됩니다. 오늘 이른 아침 사우스루프에 주차된 차량 최소 20대가 파손되었다고 시카고 경찰 측이 밝혔는데요. 사건은 이날 새벽 2시경 사우스 인디애나 애비뉴의 1600블럭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남성용의자 3명이 검은색 포드원 세단에서 내려 약 20대에서 25대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깨기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도난당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경찰은 밝힙니다. 이 사건으로 구금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낙마할 수 있다고 보는 유권자가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뉴저지주 소재 몬머스 대학은 이달 8일에서 12일 미성인 9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20%는 대선 투표일인 11월 5일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민주당 소속 대선 주자와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응답자도 28%에 달했는데요.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맞설 것으로 전망되는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투표일 이전 교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응답은 10%, 어느 정도 있다는 응답은 22%에 그칩니다. 만 81세로 현역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결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사건 4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는 선거방해를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연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트럼프 변호인은 대선 일정이 빼곡한 상황에서 법정에 나오기 힘들다며 재판 시장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3월 25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기로 일정을 확정한 건데요. 미국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다음 달에 시작되는 겁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시카고 콜롬비아 대학 김광우 총장이 7월 1일자로 총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대학이 지난 14일 이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콜롬비아 대학은 김 총장이 학업 프로그램을 줄이고 종신직 전임 교수진을 해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지 며칠 만에 이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한 대학 적자가 3,800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번 김 총장의 사퇴 배경에는 지난 가을 컬럼비아 교수노조가 7주간 역사적인 파업을 벌인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시 파업 기간 대학 측은 1,300만 달러 비용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때 파트타임 노조와 학생들은 김 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시카고 골드코스트 인근에 있는 그의 집까지 행진하면서 대학 측에 부동산 매각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죠. 당시 시위는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 총장은 2013년 7월 총장 겸 CEO로 취임했는데요. 올해 11년째 이 학교를 이끌어왔습니다. 김 총장은 발표문에서 2013년 컬럼비아에 부임한 이래 이 학교는 나의 진정한 고향이자 영감과 성장의 끊임없는 원천이었다며 학교를 떠난다는 생각은 씁쓸하지만 평생을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여정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 총장은 존스 홉킨스대 피바디 연구소에서 음악학 박사학위와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취득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허버거 디자인 및 예술연구소 학장 겸 디렉터를 역임한 후 컬럼비아에 왔습니다. 슈퍼볼 우승 축하 행진 중에 발생한 총격 사건은 테러나 계획 범행이 아닌 개인 간 다툼이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 퍼레이드 행사 현장에 경찰 800명이 배치됐지만 총격 사건은 막지 못했죠. 사건 용의자로 체포 구금된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청소년으로 확인됩니다. 총격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23명으로 43살 여성이 숨졌는데요. 부상자 2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15살 이하의 청소년이나 어린이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한 캔사스시티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182건의 살인사건 대부분이 총기 관련 범죄였다고 하죠. 연방정부는 다시 총기 규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가해자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이 맞는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올해 들어서만 50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야권 정치인인 알렉사이 나발니가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연방교도소 당국은 나발니가 러시아 최북단 시베리아 지역의 아말로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나발니가 산책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거의 즉시 의식을 잃었다며 의료진이 응급조치했지만 나발니의 사망을 확인했으며 절차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나발니 측근들은 나발니의 사망에 관해 확인한 것이 없다며 변호사가 상황 파악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발니는 지난 2011년 창설한 반부패 재단을 통해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반정부 운동을 주도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죠. 반부패 재단, 시민권리보호재단, 나발니 본부 등 그가 설립한 단체는 러시아 당국의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됐는데요. 그는 불법 금품 취득, 극단주의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총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1월부터 복역 중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부자 국가들의 순위가 2023년 말에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를 변함없이 차지한 가운데 불경기가 선언된 일본이 3위에서 4위로 내려앉고 독일이 3위로 올라섰으며 한국은 13위입니다. 세계 부자국들의 순위가 일부 바뀌고 금년간 더 변화를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1위 미국은 2023년 한 해 GDP 국내 총생산이 27조 9,740억 달러로 1인당 83,060달러로 IMF는 집계합니다. 2위 중국은 2023년 한 해 GDP가 18조 56,660억 달러를 기록해 2위 자리를 지켰으나 인구가 아직 많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은 13,160달러에 그칩니다. 3위를 달리던 일본은 2023년 하반기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간주되면서 GDP에서도 4위로 밀려났고 독일이 한 순위 올라섰는데요. 5위는 인도, 6위는 영국, 7위는 프랑스, 8위 이태리, 9위가 브라질, 10위가 캐나다, 11위 멕시코, 12위 러시아에 이어 한국이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민 후 자녀 세대로 갈수록 한인으로서 정체성 및 모국과의 연대감이 점차 희박해진다는 한인사회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뉴욕 총영사관의 의뢰로 나종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교 교수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 등 동북부 5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 1,25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민 1세대 응답자의 66%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라고 답한 이민 1세대는 32%였는데요. 이민 1.5세대 이후 세대에서는 이 같은 응답 비중이 뒤집혔습니다. 1.5세대 이후의 응답자는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답한 비중이 37%인 반면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는 응답은 57%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차세대가 한인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40대 이상의 연령대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았지만 30대는 58%, 20대 이하는 46%로 떨어집니다.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 관해서도 40대 이상의 연령대는 매우 자랑스럽다라는 응답 비중이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았지만 30대는 66%, 20대 이하는 5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타겟이 일상적인 기본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새로운 사내 브랜드 딜월세를 새로 출시했습니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대상 품목은 약 400개에 달합니다. 타겟에 따르면 이 브랜드는 고객에게 가정 필수품에 대한 합리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류와 액세서리, 뷰티부터 전자제품과 또 기타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품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브랜드는 최저 $1 미만부터 시작하며 대부분의 품목이 $10 미만에 판매됩니다. 타겟 매장이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에 가장 저렴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인데요. 전자제품 중에서는 휴대폰 케이스와 같은 일부 품목 가격이 타겟에서 판매되는 다른 브랜드보다 50% 정도가 저렴합니다. 첫 번째 할인 제품은 이달부터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2025년 초까지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향후 몇 달 내에 출시될 제품에는 양말과 속옷, 전원 코드, 세탁 세제, 주방 비누 등이 포함됩니다. 1912년에 침몰해 비극이 되어버린 타이타닉 전시회가 스커케에 있는 웨스트필드 올드 오차드몰에서 오늘 16일 금요일부터 열립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타이타닉 더 전시회는 타이타닉의 내부를 재현한 공간에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탑승객들 이야기에 빠져들고 또 수백 개의 유물을 감상하며 역사적인 배의 설계, 제작, 진수, 천여 항해, 비극에 얽힌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1등석 객실, 보일러실, 배의 그란드 계단 등을 입체적이고 물리적으로 재현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서 기증받은 수백 개의 유물과 1997년 블록버스터 영화에 등장한 소품 등도 전시 품목에 포함됩니다. 이 전시회는 앞서 마카오와 모스크바, 라트비아 리가, 퍼스, 시드니에 이어 직전 로스앤젤레스에서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는데요. 이번 올드 오차드 전시는 중서부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전시회입니다. 행사는 4월까지 개최됩니다. 입장료는 성인 $29부터 4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연말 소비 시즌이 끝난 뒤 새해 첫 달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1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8% 감소한 7,003억 달러로 0.2%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의 전망치보다 하락폭이 컸는데요.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0.6% 증가해 1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 3.1%를 감안하면 실질 소매 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해서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는 오늘 오전 가벼운 눈발이 날린 지역도 있었는데요. 기온은 급격히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주말 내내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3도, 밤 최저 16도, 토요일은 내일 다시 맑게 개인다는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32도, 밤 최저 14도, 모레 주일도 대체로 맑겠고요. 낮 최고 45도, 밤 최저 27도, 이 시각 기온은 28도, 습도는 62%, 바람은 북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